1학년 2학기 종강 직후 무친이의 사촌언니가 결혼을 하셨다. 사촌언니는 외동인 무친이와 어릴 적부터 친자매처럼 지냈고 직장이 우리 학교 근처라서 가끔 퇴근 후 무친이랑 나를 불러내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시곤 했고 그래서 언니 결혼 소식에 무친이와 나는 가방 순위를 자처했다. 그 예식장은 처음 가보는 호텔 예식장인데다가 음식도 정말 끝판왕이었다. 사촌 언니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기도 했고 또 예비 신랑이 당시 나도 TV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어리지만 잘 나가는 의사였다. 당시 그분이 너무 바빠서 무친이도 그분을 식장에서 처음 뵀다. 근데 무친이가 그 예비 신랑분 처음 만난 후부터 낯빛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. 야, 너 표정이 왜 그래? 언니 시집 가니까 서운해? 내가 물었더니 무친이가 아니, 그게 아니고 아까부터 어디서 똥 냄새가 나서. 무친이 사촌 언니는 당시 나에겐 병명조차 생소했던 과민 성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. 심지어 웨딩드레스 입은 후에도 화장실을 3번 갔다. 근데 무친이가 어디서 똥냄새가 난다고 하니 나는 혹시 언니가 볼 일 보고 드레스에 묻혔나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드레스를 꼼꼼하게 살폈는데 다행히 언니한테 나는 냄새는 아니었다.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남편분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마다 무친이가 계속 코를 킁킁거리면서 똥냄새가 난다고 했다. 근데 여튼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는 결국 못 찾았다.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입장을 했다. 다들 환호하며 신랑 입장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그 신랑분을 보던 무친이가 우웩우웩 거리기 시작했다. 난 너무 놀래서 무친이한테 왜 그래 갑자기 임신이라도 한 거야? 물었는데 무친이가 남친도 없는데 임신은 무슨, 저 변태 새끼 때문에 그래. 라고 했다. 야, 너 왜 계속 네 형부들분한테 변태 새끼라고 그래? 물었더니 나중에 얘기할게. 나도 이런 게 보이는 건 처음이라 적응이 안 되네. 라고만 대답했다. 결혼식 5시간 후 우리는 언니네 커플을 김포공항에서 배웅했는데 신혼여행을 2주나 간다 했다. 근데 그 남편분이 가판대에서 모든 신문을 다 사서 가져왔다. 무친이가 신문을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나 물었더니 자기가 활자 중독이라 읽을 거리가 없으면 불안해서 비행 내내 읽으려고 많이 샀다고 했다. 난 속으로 이야 의사는 다르구나 생각을 했다. 근데 무친이가 언니 커플이 떠나기 전 언니를 따르고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막 깔깔깔 웃었다. 여튼 그리고 잠시 후 그 커플은 신행을 떠났는데 그 후 정확히 20시간 만에 사촌 언니가 무친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좀 살려줘. 저 새끼 또라이야. 라고 했다. 무친이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로 일단 그곳을 벗어나야 하니까 아무 비행기라도 빠른 걸 타라고 얘기를 했고 언니는 2나라를 거쳐 이틀 만에 혼자 입국을 했고 우리가 마중을 나갔는데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친정으로도 못 가고 신혼집은 더더욱 못 간다고 해서 우리는 같이 호텔을 잡아줬다. 근데 진짜 언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안 하고 며칠을 계속 울었다. 3일째 되던 날 언니가 신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했는데 신행 첫날 10몇 시간 비행 후 터키에 도착했다. 그리고 호텔에 가서 자기 전에 언니가 먼저 샤워를 했는데 나와 보니 침대 전체에 신문지가 쫙 깔려 있고 이 남편 새끼는 침대 옆에 신문지를 또 잔뜩 깔고 그 위에 응가를 해놨더란다. 언니는 정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배 아프면 문을 두드리지 그랬어. 내가 문 잠그고 씻어서 저기다 볼 일 본 거야? 물으면서 내가 치울게요. 하고 그 변이 잔뜩 싸져 있는 신문지를 치우려고 했댄다. 그랬더니 그 인간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, 만지지 마. 이따 쓸 거야. 똥은 절대 버리는 거 아니야. 그랬다 한다. 근데 이 상황이 너무 기괴하다. 똥을 이따가 쓴다니. 그리고 버리면 안 된다니. 그래서 이 언니가 이걸 어디다 쓰냐 물었더니 좀 있으면 안다면서 자기 씻고 나올 건데 저거 손대면 너 가만 안 둔다고 하면서 씻으러 들어갔는데 그 말을 하는 남자의 눈빛이 섬뜩하더란다. 언니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돼 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. 그리고 무친이가 공항에서 언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도망쳐. 라고 해준 말이 생각이 났다고 한다. 그때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풀어놓은 짐 중에서 꼭 필요한 여권, 지갑 등등을 작은 쇼핑백에 넣어서
문 근처의 쓰레기통 뒤편에 숨겨뒀단다. 그 인간이 나오고 둘은 초야를 치르게 됐는데 몇 분 후 이 인간이 지가 싼 똥을 지 몸에 무슨 고급 오일 마냥 꼼꼼하게 바르더니 언니한테도 발라줬다 한다. 근데 안 바른다고 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죽는 것보단 이게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 당해줬단다. 그걸 몇 번을 하고 이 인간이 잠이 들고 코를 골기 시작했을 때 언니는 똥도 못 닦은 채로 옷이랑 미리 챙겨둔 가방만 들고 미친 듯이 달려나왔다고 한다. 그 후 무친이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식장에서 그 인간이 신랑 입장을 할 때 그 뒤로 전생에 똥간에 빠져 죽은 귀신이 같이 들어오고 있더라고 했다. 그래서 똥 관련 사고가 있지 싶었다고 했다. 언니는 그 이후로 심각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계신다고 들었고 그 후에 해외로 이민 가셨다고만 들었는데 지금은 부디 잘 지내고 계시길. 근데 그 남자는 그리고 3년 후 재혼했다고 한다. 내가 1년 반 동안의 유학을 빙자한 귀신 들린 집 체험과 연애지를 마치고 한국 와서 첫 직장으로 영유에서 아기들을 가르쳤었는데 거기 영유에 미국인, 영국인, 캐나다인 원어민 쌤들이 있었다. 어느 주말 무친이가 서울에서 지인 결혼식이 있었다. 당시 신내림 받고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다. 그래서 그 결혼식이 끝나고 무친이랑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거기가 내가 일하던 곳 근처였고 거기 카페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다. 그중엔 우리 영유 영국인 캐나다인 쌤도 있었는데 그 캐나다인 쌤이 진짜 유명한 어떤 헐리우드 배우랑 진짜 똑같이 생겨서 가끔 한국인들 중에 혹시 그분 아니냐 묻는 경우가 있었다. 나도 처음 만났을 때 혹시 그분인가 생각한 적도 있었다.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 친구가 나한테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그 배우 아니냐면서 사인해달래. 나 어떡해? 그래서 내가 그분들 실망시키지 말고 그냥 사인을 연습해서 해주자. 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날 내가 무친이 기다리면서 보니까 내가 본 것만 3명한테 사인을 해주면서 지금 월드 투어 다니는 중이다. 이러는 거다. 근데 또 그때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서 진짜 타이밍도 딱이긴 했다. 난 속으로 웃겨 죽겠네. 저 사기꾼 새끼.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어머, 진짜 그 배우 맞나 봐. 그러고 있었다. 그때 무친이가 카페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 친구 주변에 엄청 몰려있는 걸 봤는데 진짜 그 캐나다 친구 보자마자 헉. 이랬다. 그래서 내가 네가 생각하는 그분 아니고 나랑 같이 일하는 캐나다인인데 엄청 닮긴 했지. 그랬다. 근데 무친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저분 머리 위에 다른 머리 하나가 더 있어. 라고 했다.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캐나다인 동료의 이름은 데니였고 밴쿠버 출신이었다. 데니는 갈색 머리의 백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풋볼 선수였었고 28살에 키가 190이 넘고 몸무게도 130kg가 넘었었다. 근데 무친이 눈엔 그 친구의 얼굴 위로 단발금발 머리를 가진 20살 전후로 보이는 여자 머리 하나가 더 있고 그 머리는 쉴 새 없이 눈을 깜빡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다고 했다. 야, 근데 왜 여자 머리가 데니한테 붙어 있을까? 글쎄 아직은 저분이 저 머리 귀신과 분명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밖엔 모르겠는데 그것밖에 안 보여. 무친인 저렇게 머리만 붙어 있는 귀신은 자기도 처음 본다고 했다. 그날 저녁 무친이와 헤어지고 돌아온 후에도 그 다음 일요일도 온통 난 그 머리만 있는 귀신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.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 혹시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살인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니까. 왜냐면 어느 날 데니가 한국행을 결정한 건 정말 즉흥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. 난 이놈이 캐나다에서 살인 같은 걸 저지르고 도피처로 한국을 선택해 도망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. 근데 살인마라고 하기엔 이 친구는 바퀴벌레도 못 잡는 찐쫄보였다. 언젠가 집에 괴물이 나왔다며 나한테 일요일 새벽에 전화를 해서 내가 자다 말고 가서 잡아준 적도 있었는데 나한테 전화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괴물이 우리 집에 나타났어. 라고 해서 난 집에 있는 호신용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달려갔는데 가보니 벽에 내 새끼 손톱만한 애기 바퀴벌레가 한 마리 붙어 있었다.
여튼 일하면서 데니를 마주칠 때마다 마치 내 눈에도 그 머리만 있는 귀신이 보이는 듯 했다. 절대 안 보였지만. 일하면서 아이들도 정말 진심으로 예뻐하고 착한 친구였지만 난 혹시 저놈이 살인자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었다. 한 달 후쯤 어느 날 퇴근 후 회식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데니가 엄청 취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고딩 때 알바를 했던 이야기를 줄줄하기 시작했다. 고등학교 때 데니네 일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좋아요, 댓글, 구독 잊지 마시고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세요.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